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이 뭡니까? 뭘 해도 낫지 않아. 그리고 아픈 게 6개월 이상 진행이 돼. 아니야, 만성질이 6개월이나 얘기하지 않고 3개월 이상이 진행이 돼. 그리고 뭘 해도 낫지 않고 뭘 먹어도 낫지 않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맨날 아파. 그래서 아프다는 증상을 하도 주변에 많이 호소해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일단은 별로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그러고 있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만났는데 부인이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나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라고 얘기하면 신랑 입장에서는 일은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집에 있는 네가 왜 아파? 처음에는 위해지는 척 하는데 나중에는 서로 짜증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만성질 환자들은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일 언제든지 약국에 가면 진통제, 소염제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어디 아프면 약사한테 얘기만 해도 벌써 약을 딱 주면서 몇 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근육이완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뇌로 신호가 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약일 때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을 먹고 나면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또 속이 쓰려요. 왜? 그런 약들은 일단은 약성이 세고 또 몸에서 뭔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반드시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나 어떤 통증적 약을 먹으면 몸은 약간 조절될지 모르지만 몸이 붓거나 후신증후군 어떤 질환이 과하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질환이라는 단어를 놓고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하나, 두 번째 장구의 질환. 근골격계는 근육과 또 뼈, 골격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서 수의적 근육. 자, 수의근은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수의근이죠.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을 움직일 때 통증이 옵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로 ROM의 움직임을 많이 체크합니다. 아까 목이 아플 때 고개를 움직여 보세요. 레인지 오브 모션. 어떤 가동 범위가 올라갈 때 이게 잘 안 가는지 한번. 두 번째는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지, 스피드. 세 번째는 통증이 있는지, ROM, 그 다음에 스피드, 그 다음에 페인.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근골격계 통증을 체크합니다. 그죠? 근데 근골격계 통증처럼 오지만 사실은 내장도에서는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간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지만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 나는 위장의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 이렇게 오는 것들. 또 심장의 기능이 나쁘면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 능형근 라인에 통증이 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장구들의 증상이 마치 근육의 증상처럼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내장 체성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근골격계 증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느끼는 증상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구의 병이 있습니다. 위염, 췌장염, 염증성 질환은 이거는 수기적인 요소로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먼저 정확한 진단을 요하고 그리고 나서 위염이 있어. 그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위경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위경락을 표현 치료할 수도 있고 위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양배추라든지 요런 요의 음식을 조절해서 위장을 또 조절해주는 요법이 있죠.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하고 조절해주는 요소로 음식과 그걸로 치료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어쨌든 장구의 질환까지 수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포인트로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에게는 경락이 있죠. 이수신 장군은 나에게는 아직 지맥은 아직 10척의 배가 12척의 배가 있나? 자, 우리에게는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신혼부부에게는 3개의 경락이 있고 우리에게는 8자리가 있다 이거 8자리. 361개의 혈자리를 가지고 고객을 케어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만능적인 요소를 다 할 수 있는데 수기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혈자리를 다 활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사람의 몸이 3가지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우리 몸에는 일단 소화적 요소와 배설적 요소하고 또 수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입에서 씹고 첫 번째 받아들이는 그 하나가 위장이죠. 위장은 우리가 수곡 전기를 암죽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음식을 잘게 썬 것을 위산이 들어가서 완전히 멸균 소독을 한 다음에 일부 단백질은 흡수를 하고 그대로 소장으로 넘겨보내면 소장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간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위장은 경락적으로는 인체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이에요. 위경락은. 그리고 위경락은 모든 기본과 연관되는 경락이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위장은 제가 또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수분과 연관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수분. 몸에 수분력이 떨어지면 위경락의 에너지에서도 영향을 주더라. 제가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등등 주로 수위근적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위경락을 보셔야 됩니다.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팔꿈치가 아파요. 어쨌든 관절적 움직임의 영향은 수위근에 영향을 주고 그 수위근의 영향은 위경락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 대표적인 자리를 발가락에 있는 여태하고 함곡을 통해서 치료하자. 물론 족삼이도 있고 위장의 배수혈적 포인트 흉추 12번도 있고 위장의 모혈인 중환도 있죠. 근데 위장을 이렇게 치료하는 포인트 중에서 좋다 이거야. 그러면 쭉 확인해서 발끝에 있는 여태하고 함곡을 통해서 기본적인 요소를 잡아보자. 자, 그럼 위장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면 근본이 깨진 사람,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자, 기본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일단 자율신경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눈 뜨고 있어도 졸리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배가 고픈 줄 모르고 그리고 무언가가 균형이 깨진 듯한 어떤 상태. 이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죠.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이 시상하부에서 연관되죠. 내 쪽에.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멜라토닌.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들이 몸 안에서 수면과도 연관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들도 연관시켜서 몸의 균형을 계속 잡아주는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잠을 자도 깊게 못 자. 무언가 있어도 즐겁지도 않아. 삶이 비관적이야. 그러다 어떻게 돼? 간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게 오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간의 기상,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럼 간의 기운은 또 뭐가 문제돼? 근육, 혈액, 통증과 연관이 돼요. 이게 계속 하나의 사이클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울해. 나 정신과 약 먹고 있어. 이분들은 첫 번째 근본적인 요소는 접근하는 방식이 간경이겠지만 사실은 모든 기운의 에너지는 수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저한테 암이 나셨던 분이 모지방강에 갔을 때 몸 안에 암이 4개가 있었는데 암이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은 없는데 팔다리가 저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온몸이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고 제 강의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뭐라고 진단했냐면 당신은 애를 썼다. 너무너무 생명과 그러니까 죽음과의 그 앞에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애를 쓴 거죠. 애를 쓴다는 얘기는 그 애가 뭐야? 간이에요, 간. 우리가 홍어애, 그러면 홍어의 간이에요. 애를 쓴다는 것은 간의 기운을 쓰는데 간의 기운은 위장의 기운하고 같이 동조해서 가요. 그 기운의 에너지를 수분력의 움직임으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병에 시달렸고 병과 싸웠고 밤마다 꿈속에서는 저승사자 손잡고 요단강 건너는 꿈을 수없이 많이 꿨기 때문에 그분은 애를 썼고 그 기운의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간기를 살짝 건드리고 위경을 통해서 그 통증을 그 자리에서 없어지게 해줬죠. 그죠? 그러면 영구적인 통증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급하게 수분력의 에너지를 당겨서 여기를 케어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정도는 지나서 내일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급하게 당신의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몸은 오늘 이 상태를 기억하고 좋아지려고 노력할 테니 당신은 계속 케어도 받으시고 수분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서 이 수위근을 움직여서 근골격계에 붙어있는 근육을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나죠. 근육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열을 생산한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두 발을 디디고 세상을 걷고 움직이면 죽을 병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은 혈액순환이고 몸에 열을 생산하고 장부에 열을 넣어주고 내 몸의 모든 기운의 에너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첫 번째 보는 것은 일단 몸이 찹니다. 몸이 차고요. 팔다리로 혈액이 들어가고 내장기의 기력이 떨어져 있죠. 또 하나는 목소리 힘이 작고 먹는 양도 작고 수분의 섭취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반비스듬히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또 화장실에 가도 편안하게 배설이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고 또 졸리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짧게 수면제 질도 완전히 깨지고 이거를 이 사이클을 깨야 돼요. 만성질환 환자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공급하고 위경을 자극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에너지를 돌리고 본인이 두 발로 디뎌서 중력선에 디뎌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성 환자를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팁은 그겁니다. 수분력입니다. 수분력. 위경이고 그 위경을 좋아지게 하는 수분력의 에너지를 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자극을 줄 때 흉추 12번 위장의 뿌리와 중안을 자극하고 족삼리를 자극하고 발로 내려가서는 옆에 한곡을 눌러주고 또 복부를 풀어줄 때는 위장이 위로 올라왔으면 밑으로 당겨지는 식도, 열공, 탈착의 테크닉을 써서 위로 내려주고 위장의 기능적 요소가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간의 포인트에 둬서 간의 움직임을 가동성을 좋아지게 되는데 간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려면 반드시 복식호흡을 해줘야 돼요. 왜? 간은 횡격막에 붙어 있다. 자, 간이 횡격막에 붙어 있고 또 횡격막 위에는 심장이 붙어 있습니다. 심장은 이 몸의 전체 에너지를 돌려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티코라는 차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티코의 엔진을 뽑아다가 그랜저에다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랜저에다 얹으면 그 차는 곧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랜저의 엔진을 뽑아다가 티코에다 얹으면 어떤 일이 돼요? 차가 폭발합니다. 왜? 그 엔진의 힘을 못 견딥니다. 차 자체가. 그러면 티코의 엔진을 그랜저에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딸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은 조화로움입니다. 내가 50대 중반 넘어갈 때 살면서 내 몸에 맞춰서 내장기들도 여기에 맞췄고 또 심장도 간도 혈액순환도 여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약간 일부의 변화가 생기거나 질환이 생기면 그거를 조절해줘야지 그거를 끄집어 땡길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순환기가 약하다고 피를 다 뽑아버릴 수 없죠. 내가 호흡이 약하다고 폐를 옆에 하나 더 달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기능 내에서 그 기능을 살려내고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 수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살려내는 겁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이 수기요법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수기요법을 하면 저 사람이 앉은다기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능적인 요소를 봤을 때 계속 제가 그 테스트합니다. 만성질환한테 왔을 때 자 지금까지 안 됐던 동작에서 일부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좋아진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흡이 순환이 뭔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몸이 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몸의 장부의 열부터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는 거 뭡니까? 차가운 걸 먹게 하면 안 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아이스 오줌을 배출하지 않는다. 싸지 않는다 소리는 그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급지게. 아이스 오줌을 싸? 아니잖아요. 싼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아이스 소변을 배출하지 않는다. 좀 고급지인가?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이 들어있는 그 커피를 먹었는데 뜨거운 오줌이 나와.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몸 안에서 열로 내 몸에 있던 모든 열의 에너지가 걔를 데핀 거죠. 근데 원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데피는데 열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열은 내 몸을 치료하거나 내 몸의 혈액이 말초로 갈수록 도와줘야 되는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온과 동시에 걔를 열로 데펴 쓰는데 그 에너지 쓰면 내 몸은 더 망가진다.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들은 절대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 근데 이 만성 환자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차가운 게 땡겨. 좀 뭔가 자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뇌에다가 뭔가 자각 현상을 일으키려고 오히려 더 자꾸 차가운 거를 땡기게 되죠. 자, 세 번째. 만성질환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장부들의 순환과 혈액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게 누웠을 때 왼쪽 면으로 닿을 수 있도록 옆으로 누워서 그 복대 동맥이 열리면서 내장기들로 혈액이 잘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치료의 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샵에 고객이 오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병원에서 임상해서 케어하고 왔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움과 또 만성 질환에 대해서 오는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어디 경락부터 접근하냐? 위경락을 바라보자. 그리고 따뜻하게 복용시키고 그리고 자율신경의 조화로움을 할 수 있도록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게 해줘라 등등.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복식호흡을 시켜주고 내장기들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진정한 치유의 테크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아웃해 주십시오. 요거야 만성환자. 자, 만성환자 뭐죠?